안녕하십니까, 노병철입니다. 노병천 손자병법 특별 강의 1에서 13편 전체 오거를 지금부터 다룹니다. 이 책 많이 보셨죠? 생활 밀착 손자병법 2회 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노병천 손자병법 전체 오고 직역 직강 안내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전체 오거를 다룹니다. 아마 말이 빠를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은요, 원문을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원문 이것이 다입니다. 여기 보면은 손자병법 통독 3만회 기념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죠. 어떻게 손자병법을 3만 번이나 볼 수 있느냐고. 저는 지금 사실은 원문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내용을 익힌 뒤에 원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3만 번 어렵지 않습니다. 제 서재 위에 붙여놓은 손자병법 원문입니다. 작은 글씨로 A4지로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판형으로는 6109자. 이것을 매일 하루에 10번씩 20번씩 보면은 10년이면 얼마나 보겠어요? 저는 45년간 봤습니다. 실제로는 10만 번, 20만 번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손자병법 주간 원본입니다.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안에 손자병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손자병법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배경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중국, 고대 중국, 하나라, 은나라, 상나라고도 하죠. 그리고 주나라, 춘추시대입니다. 약 지금부터 2500년 전이죠. 그리고 전국시대, 춘추시대 말기에 손모가 살았고요. 손자병법을 집필했습니다. 주간은 그 뒤에 발견이 되어 있고요. 주간, 자 여기가 산동성인데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죠. 은작산, 임기현 은작산에서 주간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1972년도에 이런 모습이죠. 제가 산동성 박물관에 갔다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간입니다. 손자병법 주간인데요. 놀라운 것은 왼쪽이 손빈병법, 오른쪽이 손자병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빈병법이 따로 있고 손자병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죠. 손자병법, 손빈병법,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36개 따로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병법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당시 중국 춘추 말기 오나라, 손모는 제나라에서 태어나서 오나라로 왔죠. 그래서 장군으로 임명받기 위해서 왕 함녀에게 손자병법을 바친 겁니다. 그동안 집필했던 거 전쟁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손자병법을 본 왕 함녀가 바로 장군으로 임명해서 그 당시 초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초나라 5초 전쟁, 유명한 전쟁. 여기서 손모가 큰 활약을 합니다. 손자 함녀왕, 그리고 손자를 천거했던 오자서, 초나라에서 원한을 품고 도망쳐 나왔죠. 오나라로. 자, 공자와 같은 시대입니다. 나이는 공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이 제나라 노나라에 공자가 살았고 손자가 살았어요. 문성, 무성이라 부르죠. 여기가 손자병법을 집필했던 유명한 장소입니다. 소주시에 있습니다. 손자병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손자병법 전체를 꿰뚫는 그 관통하는 사상을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손자병법을 확실하게 알기 위한 핵심 지금부터. 이 손자병법은요, 철저하게 왕과 장군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군사들, 조직원들, 평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함녀왕, 구체적으로 보면 함녀왕, 그리고 장군을 위한 지침서다. 그래서 리더를 위한 최고의 책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 원정을 통해서 정복전을 하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오나라에서 지금 초나라로 원정을 통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잘 보십시오. 그냥 상대 국가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는 방어적인 그런 책이 아니고 내가 상대방 나라로 원정을 가서 깨뜨리는 원정을 위한 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전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 해석하는 손자병법 해석가들은 나를 방어하고 뭐 비겁의 철학이다 피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전쟁을 전제로 한다는 거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손자병법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손모가 장군으로 임명된 뒤에 초나라까지 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손자병법대로. 그리고 주적을 집중하되, 초나라가 주적이거든요. 집중하되 주변국도 동시에 고려하는 병법이거든요. 보십시오. 원나라가 밑에 있죠. 5월 동주 손자병법에 나옵니다. 이렇게 또 다른 나라도 있어요. 항상 주적을 상대하되 주변 국가도 동시에 고려하는, 살펴보는 아주 신중한 책이 손자병법이다. 오늘날 국제정세와 맞죠? 그리고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 특징은 뭐예요? 농번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징집을 할 때도 굉장히 유의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 또 이 농사 짓는 이 자연 현상을 항상 손자병법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 구성은 13편 6109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판형에 따라 약간 글자가 차이가 납니다. 전략으로부터 세세한 전술까지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최적의 리더십을 제공합니다. 전략과 리더십. 시계편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1시계편 첫 번째 편입니다. 시계가 뭐예요? 시작하는 계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점검해서 전쟁 지금 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거죠. 전쟁하기 전에 따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쟁 안 하겠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초나라로 쳐들어가야 돼요. 원정을 통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준비했다가 확실할 때 갈 것인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지 전쟁을 안 하기 위한 것, 전쟁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계편. 전체적으로 보면 오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도천지장법을 따지는 거예요. 오사. 그리고 적과 비교하는 7개. 그리고 궤도라고 나옵니다. 속임수인데 실제로 속임수라기보다도 속임수도 있지만은 이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바꾸어가는, 그러니까 승선을 높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선이 많으면 지금 바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승선이 적다면 더 승선을 더 채우고 난 뒤에 전쟁하겠다. 전쟁을 한다는 것이 전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구입니다. 손자병법에 제일 먼저 나오는 어구가 손자왈, 병자국지대사, 사생지지, 전망지도, 불갑을 차냐. 이것이 손자병법 첫 번째 나오는 어기. 손자가 말하기를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의 큰일이다. 사생, 백성의 죽음과 삶, 이것이 여기에 달려있고, 전망지도, 나라가 존재하느냐 망하느냐도 여기에 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강태공이, 유명한 강태공이 봉업으로 삼았던 나라가 제나라거든요. 그 제나라에서 손모가 60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강태공의 병법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알 수 있죠. 강태공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병자국지대사다. 자, 여기서 고 경지오사 5가지로서 경영해본다. 따져본다는 거죠. 그리고 계로서 비교한다. 이색기정, 그 정세를 살펴본다. 그 5가지는 뭐냐? 도천지장법입니다. 도가 뭐냐? 가장 중요한 도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도라는 것은 영민여성 동의야. 백성과 더불어 위가 동의, 같은 뜻을 가지는 것이다. 그 수준은 가여지사, 가히 함께 죽을 수도 있고 가여지생, 가히 함께 살 수도 있는 그 수준. 그러면 이민 불괴야. 그것을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판본에는 어떤 위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또 표현이 됩니다. 약간 이 손자병법 주관이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워낙 오래된 것이라서 어느 것이 제대로 맞는 것인가도 사실은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어쨌든 손자병법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도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도라는 것은 같은 뜻을 갖게 하는 것이다. 위와 더불어.
그리고 두 번째 천의 요소, 천자, 음양, 한서, 시제야. 날씨의 문제, 날씨. 전쟁하기 위해서 날씨를 잘 봐야 되잖아요. 음양, 어둡고 밝고 또 춥고 덥고 또 사시사때 이것을 잘 보고 전쟁을 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자, 원근, 흠이, 광엽, 사생야. 내가 싸우러 갈 원정지가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땅의 형태. 먼 곳이냐 가까운 곳이냐, 험한 곳이냐 또 평탄한 곳이냐, 또 넓은 곳이냐 좁은 곳이냐, 또 죽을 수 있는 곳이냐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냐,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땅의 요소 중요하죠. 싸울 장소. 그리고 장자, 지신, 인용, 음양. 그리고 직접 싸워야 될 장군은 이런 5가지 덕목을 잘 갖춰야 된다. 지, 신, 인, 용,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가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얼마나 지혜로운가. 문제 해결 능력을 말하고 있죠. 지혜롭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신, 믿음. 리더가 신뢰를 잃으면 끝납니다. 전쟁할 수 없어요. 인,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거. 따뜻한 마음. 부하를 따뜻하게 사랑하는 거. 용, 용감한 거. 실제로 도덕적인 용기도 필요하고요. 또 육체적인 용기. 그대로 앞으로 뛰어나가는 진두지휘하는 솔선수범. 이거 용기입니다. 엄격한 거예요. 엄격한 거. 부대를 엄격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 내 자신에게도 엄격해야 돼요. 셀프 컨트롤. 지휘관이, 장군이, 리더가 자기 자신을 허술하게 관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함도 꼭 필요하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도천지 장, 법이죠. 마지막 법의 요소. 이것은 시스템. 지금까지 도천지 장법, 도천지 장에 대해서 뒤에서 백업 해주는 병참이라든가 제도, 이런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전쟁할 수 있잖아요. 시스템을 말하고 있어요. 물류 시스템, 법 시스템, 인사 시스템.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굉장한 역할을 하잖아요. 포드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징기스칸도 결국은 시스템으로 싸우잖아요. 이런 시스템으로. 혼자는 못 싸웁니다. 이런 시스템을 잘해야 된다. 또 말하기를 이것을 알면 이기고 모르면 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막 불문. 그래서 장수는 계속 물어봐야 된다. 이걸 제대로 아는가. 이것을 또 적과 비교했을 때 7개로 따집니다. 7개. 개라고 나오죠. 주숙, 유도. 임금은 누가 도가 많이 있는가. 장군은 누가 유능한가. 천지는 누가 얻고 있는가. 법령은 누가 잘 시행되고 있는가. 병중은 누가 강한가. 사주는 누가 훈련되어 있는가. 상부는 누가 더 명확한가. 이것으로 승부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과 비교하는 거죠. 사실 오사의 개념이 같이 되어 있어요. 이 속에. 이것을 잘 들으면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나는 머물겠다. 이게 손모 입장에서는 함정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봉사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잘 못 들으면, 이거 잘 모르면 반드시 지기 때문에 나는 떠나겠다. 있을 이유가 없다. 그 말합니다. 이거 잘 들으면 결국은 이것이 새가 돼가지고 밖에 싸우는 것을 도운다는 뜻이에요. 이 새라는 것은 유리한 것에 따라서 재권, 권세를 제어한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5사 7개를 잘 적용해서 싸우러 나가면은 결국은 새를 얻어서 이길 수 있다.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그 말 하고 있어요. 말이 상당히 어렵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궤도가 나옵니다. 병자 궤도야. 유명한 말이죠. 전쟁은 속임수가 많다. 전쟁은 속임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임수. 그럴 수밖에 없죠. 전쟁하기 위해서는 이기게 되니까. 자, 이런 모습이죠. 능이시지 불능이다. 능하지만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속이는 거죠. 용이시지 불용. 상대가 지금 뭔가 사용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요. 그러나 속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죠. 근디시지 원이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도 속이는 거예요. 반대로 멀리 있으면서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유지. 이름으로 꿰는 거예요. 믿기.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성적인 유혹, 돈의 유혹, 이런 것들. 그냥 무너집니다. 아주 이걸 꿰면은 바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지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난이 취지. 혼란을 조성해 놓고 필요한 걸 딱 취하는 겁니다. 난이 취지. 실리 비지라. 상대가 실하면은 일단은 대비하는 게 좋다. 강이 피지. 상대가 강하면은
피하는 게 좋다. 주의사항이죠. 36개 마지막 병법, 36개 주랭랑. 일단 강하면 피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비겁한 게 아니라는 거죠. 노이오지. 상대를 막 격분시켜서 흔들어 놔라. 먼저 화내면 지는 거죠. 비교지. 상대가 낮추고 있으면 내가 더 낮춰가지고 교만하게 만들어라. 교만이 들어오면 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교만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1,2,5지. 편안하게 있는 적을 그냥 힘들게 만들어라. 그냥 피곤하게 만들어라. 1,2,5지입니다. 친일이지. 서로 친해 있으면 이간질을 시키라. 친일이지. 그리고 공기무비. 준비되지 않는 것을 쳐버려라. 이런 12가지 앞에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준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리적인 준비입니다. 물리적인 준비. 허점. 그거를 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출기불이.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기습이죠. 전혀 예측 못한 방향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 것. 어떤 장소, 어떤 생각, 어떤 무기, 어떤 전략. 전혀 생각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출기불이. 6.1 전쟁처럼요. 그죠? 전혀 생각지 않는 것. 자, 14가지 궤도의 틀을 정리할게요. 적을 속이는 기술이 있고요. 이렇게. 또 적을 교란하는 기술이 있고요. 이렇게. 적이 강하고 실하면 일단 대비하거나 피하는 게 좋고요. 적이 약점이 발견되면 그냥 공기무비 출기불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궤도입니다. 속임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 전체를 내가 유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궤도의 의미다. 이것은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돼요. 누구한테. 이런 것들 잘 어디서 묘산 작전사령부에 다 모여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산가지로 계산 많이 했죠. 이렇게 산가지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으로 계속 이렇게 이건 진다, 이긴다, 진다, 이긴다. 적과 비교했을 때 계산이 많으면 이기거든요. 그러면은 어때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다산성, 산이 많으면 이긴다. 소산불성, 산이 적으면 진다. 산이 없으면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으로 나는 승부를 미리 한다. 이것이 시기의 마지막 어구입니다. 이해되셨죠? 5사, 7개, 궤도를 통해서 적과 나를 꼼꼼하게 비교하고 난 뒤에 승산이 많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로 싸워도 된다 하면은 나가자. 싸우러 나가자. 만약에 승산이 적다 하면 더 승산이 많도록 준비를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전쟁 안 하겠다. 그냥 방어만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손자병법은 철저하게 전쟁, 원정, 초나라와의 전쟁, 그 당시로 말하면 이것을 전제라고 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5사, 7개, 14개도 승산, 전쟁. 이해되셨죠? 이 시계입니다. 정보, 작전, 군수, 그때 말하는 작전하고 다릅니다. 이 작전은 전쟁을 작동한다. 전쟁 전체를 이제 한다는 뜻입니다. 작전입니다. 여기는 전쟁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가를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하다 보면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래서 장기전은 무조건 피해라. 장기전. 빨리 전쟁 끝내라. 결속의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단기 속결. 자, 여기 보시면은 손자가 말하기를 용병의 법에 치차천사, 혁차천성, 대갑 10만. 이 말이 뭔가 하면은 10만 명을 움직이려면은요. 여기 보면은 뭐 전차도 필요하고 이렇게 천성이 필요하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10만 명을 원정지로 보내려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천리로 또 양식도 보내야 되고 또 사람들 주변에 외교관도 접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루에 드는 돈이 천금이라는 거예요. 천금. 천금이 뭐예요? 돈이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 연후에 10만 명을 겨우 이렇게 원정지로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승리가 귀하다. 귀승. 승리가 귀하지 전쟁을 오래 끌어서 좋은 것이 없다. 그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밖에 우리 병사들 오래 구폭사 오래 이렇게 비를 맞게 세워놓으면은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거예요. 나라의 재정도 부족해지고 또 사기도 꺾이고 뭐 이런 것들. 제후들도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제후들이 또 틈을 타서 확
우리 땅에 공격해 오면은 이거 막을 방법이 없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그것을 좋게 막을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끌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또 병사들 사기도 떨어지고 또 주변국도 또 호시탐탐 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졸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졸속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졸속은 절대로 우리가 말하는 행정 졸속, 뭐 졸속 처리 아무렇게나 빨리 이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한 뜻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졸속이 뭐냐, 비록 미흡하지만은 결렬할 줄 몰라도 빨리 끝내라, 여기 방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끝내라, 대충 뭐 마무리해라, 이 뜻은 아니에요. 결정할 때 빨리 결정하고 또 멈출 수 있을 때 빨리 멈추라는 거예요. 욕심껏 부리지 말고. 졸속, 중요한 그죠, 깊은 뜻이 있죠. 졸속, 대충 아무렇게나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러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전편에는 이런 말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아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려면 제 책을 보시면은요, 하나하나 다 해석이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적에게서 식량도 얻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원정지에 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라. 또 내 땅에서 자꾸 이렇게 부역하는 게 있잖아요. 뒤에서 음식 날라주고 군량이면 날라주는 것도 최대한 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병사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살적자 노야, 이 녹이 있죠. 녹이 확 이렇게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 이 적개심, 그리고 또 사기, 기운, 이것을 만들어라. 싸워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취적지리자 화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와 화. 반드시 적에게 전리품을 얻잖아요. 그럼 이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성과급이죠.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와 화를 통해서 빨리 전쟁을 잘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하라, 이 뜻입니다. 밑에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두 가지 방법, 노와 화입니다. 사기를 높여주고 그리고 계속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성과급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겠죠. 전쟁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빨리 잘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중년 말에 나옵니다. 성적 이익강, 적에게 이길수록 강함을 더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작은 승리라도 계속 이기게 만들면은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성과로 나온다. 한꺼번에 큰 승리, 큰 성공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적 이익강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승리가 귀하지 오래 끄는 것을 귀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 아는 장수가 백성들의 생명을 지우고 있고 나라의 주인공, 안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작전편은 원정지로 나가잖아요. 절대로 질질 끌지 마라, 빨리 끝내라는 겁니다. 졸속하라, 졸속. 비록 약간 내가 원하는 그 목표는 달성하지 못할지라도 그 앞에서 욕심을 딱 멈추고 끝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졸속이다. 작전의 핵심이다. 제3 모공 들어갑니다. 모공, 꾀로 싸운다는 거죠. 몸으로 그냥 육체로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고 머리를 써서 싸우는 방법 중요하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해가 적잖아요. 이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손자병법에 흐르는, 내면에 흐르는 것은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모공, 꾀로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전쟁 수행의 4단계가 나와요. 꾀로 싸우는 방법,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겨나가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개념, 여기 보면 손자발, 범용병, 지법, 전국 위상 파국 차지, 전파 나오죠? 파전, 제가 파전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면 파전. 전쟁할 때요, 적국을 온전한 상태로 해서 내 것을 만들면 가장 좋고, 적국을 깨고 내 것을 만들면 그것은 다음 단계다. 군대도 마찬가지고 또 병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예요? 싸우러 가서 이기더라도 온전한 상태로 가급적 이길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깨지면
일단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깨는 순간에 나도 깨집니다. 나도 피해가 많아지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했을 때 깨진 상태로 내 것 되면은 내한테 얻는 것이 적어지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의 개념이에요. 손자병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어구를 하나 딱 말하면은 이 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전. 온전하라. 이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파전 여러분 드시면서 꼭 파전, 깨면 좋지 않다. 전, 온전하게 뜻을 이루자. 이것을 꼭꼭 생각하시면 좋아요. 부전성이 드디어 나옵니다. 부전성. 우리가 이렇게 조기축 할 때 뽑기 잘해서 부전성이다. 이것도 물론 맞을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부전이 구린지명 선지선자야.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킬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다. 여기서 뒤에 부전, 앞에 성이 나왔죠. 조어입니다. 조. 원래 부전성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조어입니다. 지금은 중국어 사전에 부전이 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기는 거 어떻게 보면 좋죠. 하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 깨지니까 나도 다치니까.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전성. 그래서 네 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벌모, 벌교, 벌병, 공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벌모는 꾀를 치는 거예요. 상대방이 꾀. 나한테 덤빌 생각조차 못하도록 아예 그냥 정신적으로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높은 차원이죠. 두 번째가 벌교. 주변의 외교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동맹관계, 친구들을 그냥 단절시키고 더 좋은 것은 단절시킨 그 친구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 포섭하는 것이 또 현명한 전략 아니겠어요? 벌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될 때는 벌병, 군대로 가서 싸우러 가는 거예요. 군대를 끊어버리는 거죠. 마지막에 공성, 가장 나쁜 거죠. 성에서 끝까지 버티는 적을 향해 공격하는 것, 가장 나쁜 거죠. 여기서 보면은 벌모, 벌교까지가 전성, 이기더라도 온전하게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전투력을 투입 안 했으니까 피가 안 났잖아요. 여기는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전성은 부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은 전체도 부전성을 향해 가야 돼요. 전체도 공성까지도 최대한 부전성을 목표로 가는 것이 좋아요. 이라크 전쟁 때 이걸 잘했죠. 벌모, 벌교, 벌병, 공성. 아주 미국이 잘했어요. 성공격은 마지막 방법이에요. 위부득이라고 해요. 정말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잘 싸우는 사람은, 그런 장수는 구린 지명, 적을 굴복시키되 싸우지 않고 이긴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공격을 하지 않고 이기고, 또 사람이나 적국을 회포하지 않고 내가 이기고, 이런 것들. 가히 온전한 상태로 천하를 다루는 것. 그런 사람이 모공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싸울 때 내가 10배가 되면은 포위하고, 5배가 되면은 공격하고, 서로 배가 되면은 나눠서 공격하고, 이렇게 숫자에 따라서 어떻게 공격하는가에 대한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요즘하고는 많이 다르죠. 참고로 그냥 아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와요. 장자는 국지보야. 나라의 대들보다. 서로 도와주는 보다. 그래서 보가 나라와 임금이죠. 왕하고 딱 긴밀하면은 반드시 강하고, 보에 보자 하는데 이 극이 생기면, 간격이 생기면 나라가 반드시 약해진다. 그래서 장수와 왕은 서로 잘 긴밀하게, 서로 잘 엮어져 있어야 된다. 긴밀하게 협조되고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승리를 위한 5대 조건이 나옵니다. 승리를 미리 알 수 있는 지성유오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지가히 여전자, 불가히 여전자 승. 상대방을 봤을 때 내가 싸울 수 있는 적인지 싸워서는 안 되는 적인지를 먼저 아는 것, 가장 중요하다. 대세 판단이죠. 두 번째, 식중과지용자 승. 많은 병력과 적은 병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긴다. 이우대 불우자성, 잘 준비하고 경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적과 싸울 때는 이긴다. 그 말이에요. 또 중요한 말 나오죠. 상하 동력자성, 많이 들어보셨죠. 위와 아래가 하나, 동력, 같은 뜻을 가질 때, 같은 꿈을 꿀 때 이긴다. 마지막으로 장능이 군불어자성이라고 그래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장소가 능해야 돼요. 장소가 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조건이 능한 겁니다. 장소가 능력이 있고 그것이 조건이 되면은 임금이 간섭하지 않을 때 이긴다. 장소가 능력이 안 되는 데에는 이건 말이 안 되죠. 일단 장소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무 책임자를 말하죠. 전방에 나가 있는 실무자가 능력이 있을 때는 윗사람이 자꾸 간섭 안 할 때 그 장사는 잘 된다. 그 말이죠. 이 5가지가 기승요라고 해서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것들 현재 우리한테 적용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요. 지가이 여전자, 불가이 여전자 승. 자, 이런 거. 식중과 지용자 승. 이런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오대 불우자 승. 자, 정리할 거예요. 장능이 군 불어자 승. 이런 거. 자, 가장 중요한 손자병법의 명곡가 나왔죠. 지피지기 뭐예요? 백전백승 아니죠? 예, 이제 아실 거예요. 적과 나를 알면은 백전불 위태할 테. 100전 싸워 100번 싸워 위태하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예,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적과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 위태하지 않다는 말.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리고 부지피이 지기 일승일보라.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 싸워, 한 번 이겨, 한 번 진다. 한 번 일승일보. 승률이 반이다. 그 뜻이죠. 그리고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부지피 부지기 매전필태. 여기 태죠. 태. 손자는 위태함을 넣을 관점을 가졌어요. 위태함. 그러니까 우선은 위태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자보의 개념이거든요. 전의 개념.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기겠다는 승의 개념보다도 위태하지 않을 수준을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거 참고로 하십시오. 여기서 하나 빠뜨리 있죠. 손자가. 예. 요겁니다. 경우의 수.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마지막 요것이 없어요. 여기 뭐예요? 예. 지피부직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모르는 경우를 빠뜨렸어요. 그렇죠. 여기 없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될 수 있어요. 적은 잘 알아요. 또 안다고 해도 사실 얼마나 알겠습니까만 어쨌든 적을 안다고 칩시다. 나를 잘 몰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상대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잘 모를 때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손자가 빠뜨렸어요. 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자, 손자병법이 집필된 소주시에 가면은 그 뒤편에 마쩌뚱이 쓴 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기지피라 되어 있어요. 지피지기가 아니고 지기지피라고 적혀요. 지기지피, 백전불백승. 마쩌뚱도 이 모택동도 이 잘못 이게 사용했어요. 잘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기지피라 되어 있어요. 그 백전백승이라 되어 있고요. 군형편입니다. 제4. 드디어 군형편 들어왔습니다. 군의 형태입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를 갖춰야 되는가. 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군사적 태세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시계 1편은 뭐예요? 전쟁을 한다는 전제 속에 승산이 충분할 때 한다. 2편은 빨리 끝내라. 전쟁은 했을 때는 빨리 끝내라. 제3 모공편은 피해를 최소화하라. 피해. 그래서 가능하면 머리를 써서 온전하게 승리하라. 깨뜨리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4군정편. 압도적인 준비를 강조합니다. 압도적인 준비. 그리고 쉽게 이기는 것이 좋다. 어렵게 이기면 하수다. 엄청난 준비를 해서 쉽게 이기도록 하라. 2승 얘기합니다. 2승.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보의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손자병법 전편을 통해서 꿰뚫는 중심 사상, 자보, 전승이 군형편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석지선전자. 옛날보다 잘 싸우는 자는 먼저 적이 나에게 이길 수 없도록 만든다. 그리고 적에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가승. 나에게 이길 수 없도록 만든다. 뭐예요? 내가 준비를 충분히 하면 나를 이길 수 없잖아요. 나에게 준비를 충분히 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적이. 또 내가 이기는 것은 적에게 달렸다. 맞죠? 내가 준비 잘해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잘 싸우는 사람은 능위 불가성. 적이 나에게 능히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준비를 많이 하면 되니까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수 없다면 우선 지키고 이길 수 있다면 공격하라. 지킨다는 것은 우선 내가 공격할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공격한다는 것은 뭔가 공격할 수 있는 준비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 말도 이제 중요하게 또 얘기 되는데, 잘 지키는 자는 굳이 아주 깊은 땅, 구라는 것은 높고 깊고 이렇게 과장되는 숫자입니다. 많다는 뜻이에요.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처럼 나를 만들어라. 잘 공격하는 자는 움직이게 돼. 저 높은 하늘에서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팍 공격하는 구천지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런 뜻을 이렇게 보는 거죠. 잘 숨어 있으면 좋죠. 이러면 잘 지킬 수 있죠. 절대로 공격 못 하겠죠, 위에서. 또 공격하려면 저 높은 곳에서 보면서 내려오듯이, 이런 구천에서 보듯이 하라. 자, 이렇게 함으로 뭐를 얻을 수 있는가 하면은 자복이천성, 그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나를 보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 깊은 곳에 있고 저 높은 곳에 있으면 나를 보존이 가능하잖아요. 내가 보존이 되잖아요. 그리고 온전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 자복이천성이 가장 중요한 손자병법의 핵심이라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이 볼 때 알 수 있는 승리는, 그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아무나 봤을 때 저거 이겼네 하라고 보는 수준 있잖아요. 그 수준, 그것은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 있잖아요. 천하왈선, 잘했다 잘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승리가 최고의 승리냐? 바로 이겁니다. 우선 잘 보세요. 이 가을 이 틀은 아주 가벼워요. 이걸 들었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누구든지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드니까, 이렇게 가벼우니까. 또 견월, 견일월, 이 달과 해를 봤다 해서 눈이 밝구나, 눈이 아주 좋으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이 우레 소리 듣는다, 꽝꽝꽝 소리 듣는다 해서 너 머리 귀가 참 밝네,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벌써 확 그냥 엄청난 차이가 날 정도의 이 격차잖아요. 격차. 엄청난 차이 나면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이런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승이라 불러요. 이승. 싸워서 이기더라도 쉽게 이긴다, 이 뜻이에요.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이 싸우면 엄청 어렵게 이깁니다. 그렇죠? 막 서로 막 엎치락 뒤치락 하고, 나도 깨지고 상대방도 깨지고, 그리고 겨우 이기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격투기 하는 거 봤잖아요. 우리 텔레비전에 막 치고받고 할 때 막 박수 치잖아요. 그것은 아주 낮은 차원의 승리다. 진짜 제대로 싸우는 최고의 승부사는 쉽게 슉 이기는 거예요. 이런 격차로. 이해되시죠? 그것을 이승이다. 이순신 장군이 이것을 잘했죠. 이승. 쉽게 이기는 사람이 진짜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승. 난승. 어렵게 싸워서 이기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를 확실히 하면 이승이 가능하다. 그 말을 군형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군형. 자, 선전자, 잘 싸우는 사람의 승리는 무지명 무용공.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지혜롭다는 명성도 없고 용감하다는 공적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 참 지혜롭구나, 용감하다는 이런 것이 안 보여요. 왜? 모를 정도로 쓱 이기니까. 그냥 쓱 지나가 버리니까. 너무 큰 차이로 이겨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것이 높은 차원이다. 성공이 겉으로 드러나면 어때요? 라이벌이 생겨요. 또 시세 많은 사람이 생겨요. 별로 좋지 않아요. 일단 이기면은요, 조용하게 싹 가는 게 좋아요. 조용한 게 좋아요. 뭐든지 큰 것은 조용하게 진행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거 참고로 아십시오. 최고의 승리죠. 조용히 이기는 사람들. 이런 책도 잘 나왔더라고. 잘 썼어요, 보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되 반드시 승리가 어긋남이 없는 것은 이미 이기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승리는 이미 패한 자와 싸워 이겼기 때문에 승리한다, 그 뜻이에요. 이미 패한 자, 내가 준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미 패한 적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싸우는 사람은 불패지지. 내가 어디에 서느냐? 불패, 지지 않을 태체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불실적지패야, 저기 패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불패가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확실히 준비하고 패하지 않을 태세를 먼저 딱 갖추는 것, 이것이 우선이다. 이 전략입니다. 전략, 대전략이죠. 필승하자는 군대에서 이건 별로 좋지 않아요. 물론 뜻은 좋지만은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필승하다 보면 깨집니다. 나도 깨져요. 그보다도 높은 차원의 불패, 이 차원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파, 전, 이해되셨죠? 이런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유명한 성병은, 이기는 군대는 선승이후 군전이라.
먼저 이겨놓고 후에 싸움을 구한다. 선승구전 여기서 나왔어요. 진흥군대는 먼저 싸움부터 해놓고 후에 승리를 구한다. 이러면 어떤 차이가 확 눈에 들어오죠?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엄청난 준비를 하고 난 뒤에 싸우기 때문에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손무원에 가면요, 소주시에, 예, 여기 손무원인데요, 손자의 무덤이 저 뒤에 보이죠? 손자의 무덤. 예, 이 손자의 무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안에 기념관 안에 성병, 선성 이후 구전 이렇게 딱 써놨어요. 선성구전이라. 자, 여기서 정리할게요. 이성, 선성의 핵심은 준비입니다. 이해되셨죠? 쉽게 얘기해야 되고, 이겨놓고 싸우기 위해서는 준비를 엄청 하는 것, 이것이 답이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도 이거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하면 1과 1의 개념이 나와요. 1과 1의 개념은 수, 1과 수죠. 1과 수의 차이는 576배입니다. 수는 576분의 1입니다. 1과 수를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차이예요. 이 차이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 차이로 준비해서 이만큼 차이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형은 형의 마지막 어구입니다. 천결 밑에, 계곡 밑으로 가득 물을 채웠을 때 적수, 그 계곡에 물로 탁 터뜨리기 전에 모여있는 상태를 형이라고 해요. 형. 탁 터뜨리는 상태는 뒤에 5편 병세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형이란 것은 요 위에, 이런 천결 위에 물을 가득 모아놨을 때 그 에너지 있잖아요. 위치 에너지. 엄청난 차이의 이 위치 에너지. 그것을 가장 바람직한 형이다. 이것이 군형의 마지막 억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시계편. 1시계. 전쟁은 한다. 단 승산이 충분할 때까지 있다가 한다. 그리고 빨리 끝내라. 이 작전편. 3. 피해를 최소화하되 가능하면 온전하게 승리하라. 마지막. 압도적인 준비로 쉽게 이기도록 하고 나를 보호하라. 먼저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4 군용편까지 왔습니다. 제5 병세 편입니다. 병세. 병력으로 세를 일으키는 겁니다. 싸우러 나가는 우리 병력, 군대들이 세로서 싸우러 나가는 거죠. 세가 중요합니다. 세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로 이기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병세 요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세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손자가 말할 때 분수, 혁명, 희정, 허실로 병세를 얘기합니다. 군대 세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세가 있어야 이기거든요. 분수가 뭐예요? 분수는 바로 편성. 이렇게 제대 편성을 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편성을 잘못하면 세가 발휘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척개광의 군대처럼 아주 편성을 잘할 때 많은 세가 나옵니다. 혁명. 눈에 보이는 신호라든가 깃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휘 통제 수단이 잘 될 때 세가 발휘가 될 거 아니에요? 막 집중된 그런 힘이 발휘되니까. 그리고 기정은 뒤에 설명할게요. 기와 정을 잘 활용해야 되고요. 허실은 또 별도로 허실편에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허와 실을 잘 활용하면 세가 발휘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범전자 이정합 이기승이라. 정으로 합하고 기로 승리한다. 아, 이거 참 중요한 말이죠. 정으로 합한다. 방패처럼 기로 승리한다. 정과 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정이 뭐예요? 기본. 탄탄한 기본을 말하고 있어요. 실력, 기본, 원칙. 이것이 정입니다. 정병. 그리고 이 정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이 탄탄하고 크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돼요. 공부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정이 있을 때 기가 발휘돼요. 정을 바탕으로. 정이 약하면 기, 아이디어, 새로운 것 이것이 나오기 힘들어요. 위험해요. 맥도날드 레이 크록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햄버거는 정입니다. 정이 없으면 안 되죠. 부동산이 기입니다. 왜냐하면 맥도날드가 가는 곳에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그런데 햄버거라는 것이 없으면 부동산도 의미가 없잖아요. 맥도날드가 햄버거니까. 그래서 햄버거는 정이고 부동산은 기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과 기를 잘 활용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잘 싸우는 사람은 기를 잘 발휘했다. 기. 이 기라는 것은 무궁하다는 거예요. 천지와 같이 불갈, 이 강과 바다같이 이건 끊임없이 기는 발휘가 된다. 왜? 머릿속에 나오는 아이디어니까, 새로운 발상이니까. 기. 얼마나 많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창의력이 있어요. 그죠? 뭐 우주여행 지금 다 가고 있잖아요. 우주까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기와 정을 잘 변화 있게 활용하면은 무궁무진하게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성지변, 궁상각치유, 소리는 5가지밖에 없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 서로 이렇게 기정이 연결이 돼가지고 곡이 나옵니까? 오성지변, 오색지변, 색깔은 5밖에 없지만 얼마나 많은 색깔들이 또 나와요. 서로 섞고 맛도 5가지지만 얼마나 많은 맛이 나와요. 그죠? 이런 것들. 기정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융합됨으로써 우리 제4차 산업혁명처럼 융합됨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이 나오는지 몰라요. AI, 로봇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본래 기본 기술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새로운 기가 계속 나오면서 새로운 로봇, 인간의 감성도 읽고 또 이 머리, 뇌도 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하여튼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기정상승, 서로 도우는 거예요. 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반지처럼 끝이 없는 거예요. 기정상승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병세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압도적인 우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새가 팍 날아서 물고기 잡잖아요. 그리고 이 활을 팍 쏠 때 그 기세흠 기절단처럼 병세는요, 그 순간에 압도적으로 강하게 발휘할 때 돌도 뜨게 하고 이렇게 먹이도 잡고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 말하고 있어요. 압도적인 우세. 기세흠, 기절단. 흠하고 순간적으로 절도 있게, 아주 순간적으로 절도 있게 발휘할 때. 중요한 말이 또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싸우는 과정에서 급생의용이다. 겁이 많은 것도 사실 용기에서 나온다. 난생어치,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은 다스림에서 나온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혼란스럽게 보이면서도 실제로 안에는 질서를 유지할 때 이길 수 있다. 겁이 많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 용기를 끄잡아내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약생어강, 약한 것도 사실은 강한 데서 나온다.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쪽에 강함을 끄집어냈을 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서도 리더는, 왕은, 장수는 그 속에 싸워 이길 수 있는 기가, 새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명량, 제가 명량 영화를 자문했죠. 유명한 대사가 이거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의 무서운 용기로 나타날 것이다. 급생의용,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용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겁 중에, 있는 가운데. 진정한 용기는 겁이 있을 때 용기가 나올 때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나는 겁이 없어. 겁이 없는 사람에게 용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급생의용이다.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잘 싸우는 사람은 구제어세, 새에서 구하되 사람에게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개개인에게서. 이 전체적인 새를 중시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새. 능택인 이 임세라.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적재적소로 꼭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위치를 시켜놓고 새를 맡기는, 새를. 이해돼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손자는요, 자연현상을 잘 활용해서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돌이 네모지면은 잘 안정이 돼 있잖아요. 둥글면은 굴러가잖아, 그냥. 밑바탕도 평평하면 안정이 되고, 기울여버리면 불안하잖아.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하고 있어요. 나무와 돌을 예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네모지면 반듯하면은 가만히 있고, 둥글면 잘 굴러가잖아요. 돌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바탕을 또 평평하면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둥글더라도. 기울이면 막 굴러가잖아요. 이와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돌처럼 이렇게 나무처럼 둥글게 깎아주는 거예요. 개인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고, 정신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난 뒤에 바탕은 환경이에요, 환경. 싸울 수 있도록 위기 조성이에요, 위기 조성.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를 조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 준비된 둥근 모양에다가 바탕을 기울이니까 막 그냥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런 태세를 만들 때 새가 강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조직원들, 회사원들, 이런 돌을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드디어 병세의 마지막 어구입니다. 잘 싸우는 사람의 새는 마치 둥근 돌을 천길산에서 굴리는 것과 같다. 이해되셨죠? 둥근 돌, 천길산, 이 환경, 위기 상황도 그래서 나쁘지는 않아요. 위기가 오면요, 그 위기를 오히려 위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시에는 돈 못 벌다가도 코로나19 같이 팬데믹이 올 때 오히려 돈 많이 버는 택배회사라든가 또 그런 의외로 면역 관계되는 회사 뭐 이런 데서는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거죠. 이 새를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6. 허실편입니다. 허와 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허실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손자병법의 가장 중요한 편일지도 몰라요. 당태종이 말했듯이. 자, 이겁니다. 개성지형을 말하고 있어. 사전에 이길 수 있는 주도권에 대한 얘기. 주도권, 허실의 핵심은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전쟁은 한다. 빨리 끝내라. 피해를 최소화하라. 압도적인 준비를 하라. 강력한 기세를 발휘하라. 그리고 지금 육허실은 주도권을 장악하라. 이 흐름을 이해하셨죠 이제? 올라갑니다. 시계, 작전, 모공, 군용, 병체. 이제 허실 꼭대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만 여러분 정신 차려 공부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쭉쭉쭉 지나갑니다. 지금까지가 사실 어려웠어요. 힘들고.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손자병법의 허실, 이 주도권 잊지 마십시오. 허실은 주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주도권. 허와 실을 잘 판단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주도권. 허를 줄이고 실을 높여야 되고 상대방은 허를 높이고 나는 실을 계속 올리고 결국은 허실은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자발 범 선처 전지 이 대적자 1 먼저 싸울 장소에 가 있으면은 편안하니까 적을 기다려 편안하게 내가 적을 기다릴 수 있고 뒤에 싸울 장소에 허겁지겁 뛰어가면 내가 피곤하다. 이해되시죠? 선과 후 뭐든지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하는 것, 먼저 좋은 장소, 좋은 입지에 가는 것이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먼저라는 개념이 나왔죠? 뒤에 뒤따라서 따라가고 뭐 남이 뭐 한다니까 추종하고 흉내내고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선전자 치인이 불치의인이라. 잘 싸우는 자는 적을 끌어오되 내 편으로 끌어오되 내가 끌려가지 않는다. 치인이 불치의인 유명한 말입니다. 줄다리기 보셨잖아요. 오징어 게임. 네. 끌려가면 죽는 거예요. 주도권이잖아요. 주도권이 뺏기면 죽는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 노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로운 것을 미끼를 던져주면 올 것이고 오지 못하게 하려면 해로운 것을 보여주면 안 올 것이다. 계속 이렇게 저건 또 나는 편안하고 저건 피곤하게 하고 나는 배불리 먹고 저건 굶주리게 만들고 나는 안정되어 있고 저건 움직이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는 계속 실을 계속 쌓고 저건 계속 허한 것을 이게 더 크게 만들고 허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잖아요. 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자,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잘 공격하는 것도 그렇고 잘 지키는 것도 그렇고 지어무형 형태가 안 보이도록 해주는 거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형태를 안 보이면은 나는 실하잖아요. 적은 어디로 공격할지 몰라가 허가 생기잖아요. 항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실하기 위해서 급소를 때리는 거예요. 급소. 공기소 필구에 반드시 적이 구해야 될 장소를 쳐버리는 거예요. 급소를 쳐버리는 거예요. 보급창고라든가, 그렇죠? 사령부라든가 급소를 친다. 내가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급소를 찌른다. 주도권 장악이에요. 구글, 인텔, 파이폰, 급소를 찌르다. 이게도 이런 말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경제는 형인이 무형이에요. 적은 계속 드러나게 해요. 그럼 허점이 보일 거 아니에요? 나는 무형, 나는 안 보이게 만들어요. 내가 뭘 하는지. 새로운 기술을 내가 만들고 있는데 안 보여야 돼요. 보이면 허점이 생기잖아요. 이해되시죠? 최고의 경제는 무형이에요. 안 보이면서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에 대한 말이 나와요. 아전이 적분. 나는 계속 오로지 집중하고 적은 분산시키라. 집중할 때 엄청난 힘이 생기죠. 적은 분산시키면 아주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의 원리를 계속 강조합니다. 왜? 주도권 때문에. 집중하면 주도권을 내가 장악할 수 있잖아요. 하객진처럼 내가 주도권 장악했잖아 벌써. 그죠? 집중하니까. 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 이것저것 다 내가 막으려고 하면은 무소불비, 즉 무소불과, 부족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제한되고 사람도 제한되고 자원이 제한되면은 다 막으려고 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해서 막고 나머지는 살짝 이렇게 열어줘야 됩니다. 양보하고 비워두고. 집중과 절약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소불비, 즉 무소불가,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막으려고 하지 말라.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또 정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해야 돼요. 지전지지, 지전지일. 싸울 장소와 싸울 날짜를 내가 알 수 있다면 어디라도 가서 내가 이길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주도권이죠, 주도권. 지전지지, 지전지일. 싸울 장소와 싸울 날짜를 내가 알면은 어디라도 천리길이라도 가서 내가 싸울 수 있다, 그 말하고 있어요. 왜냐?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어디서 싸울 것이냐, 언제 싸울 것인가를 내가 안다는 것은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숫자는 숫자일 뿐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겁니다. 적수중 가사 무투라. 월인 지병수다. 지금 월나라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손모가 활동하고 있는 오나라 밑에 월나라가 있어요. 월나라. 5월 동주 뒤에 나옵니다. 5월 동주.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아무리 월나라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가히 싸우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적수중 가사무투. 자, 이 말이 나옵니다. 자, 적수중 가사무투라. 아무리 많아도 가히 싸울 수 없도록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형을 이용하거나 한꺼번에 못 오게 하거나 서로 분산시키거나 하면은 가히 한꺼번에 못 싸우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숫자는 숫자일 뿐이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책작형각이라는 개념으로 또 내가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책, 분석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상태를. 그리고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고 형세를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전하는 것. 이런 형각의 개념으로 내가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라요. 이 내용을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승지형과 재승지형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이겼구나 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 단편적인 그것은 승지형이라고 그래요. 이기는 그 형태. 그것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잘 싸우는 사람은 재승지형이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태세 있잖아요. 통제된, 여러 가지 제어된 연결고리 안 보여요. 이것은 얼마나 많은 연결고리가 연결됐겠어요. 그것이 재승지형이라 불러요. 이길 수 있도록 제어하고 있는 그 형태. 전략가는 이것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긴 그 현상,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승지형을 잘해야 돼요.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결고리, 숨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고리 있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도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하고. 안 보여요. 겉으로는. 재승지형은 그런 거예요. 이것을 잘해야 돼요. 승리를 위해서 바로 이거예요. 여러 가지
재성지형을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것이 연결되고 또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연결되고 이것을 잘하는 거 이것이 재성지형이에요. 이거 눈에 잘 안 보여요. 이것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재성지형 이해되셨죠? 성지형은 이게 모습이에요. 제가 빠졌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구분되죠? 재성지형과 성지형이. 한산도의 이순신 장군의 작전사령부가 재성당이잖아요. 재성지형. 이해되셨죠? 본래는 원주당이었다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또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전성불복이다. 응영무궁.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싸워서 이긴 방법은 두 번 반복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전성불복. 그리고 형을 응용하는 것은 무궁하도록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겼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안 됐잖아요. 형을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과거에 이겼던 방법, 성공했던 방법 두 번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라요. 전성불복이요. 여기 또 중요한 또 뜻이 있어요. 전쟁의 승리는 영원하지 않다. 전쟁의 또 패배도 영원하지 않다. 결국은 승리와 패배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이겼다고 해가지고 교만하거나 졌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승리와 성공, 실패, 패배는 계속 연결되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승리의 기회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도권을 잃지 말고 변화, 혁신, 영원한 승리는 없다. 중요한 교훈이죠. 유명한 말 또 나옵니다. 병형상수라. 병의 형태는 물과 닮는다. 물이 뭐예요? 물.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 강한 곳을 피해서 허한 곳을 향해 가는 것이 군대라는 거예요. 순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억지로 영리를 하면은 아주 크게 다치고 피해가 많다는 거예요. 또 잘 이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순리를 잘 보라는 거예요. 순리.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물을 보면서 물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병형상수라. 그래서 유명한 말이 또 나오잖아요. 병무상세. 군대에 있어서 항상 새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새가 같지 않다.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갑자기 새가 확 올랐다가 어느 날은 새가 낮춰졌다가 이게 새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늘 이렇게 언제 요거 또 광고에도 나왔죠. 병무상세 해가지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물처럼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에 가고 또 이렇게 계곡에 들어가고 또 바위 밑에 들어가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려가잖아요. 병무상세. 오행이란 말이 나왔어요. 여기에. 오행 이름을 아시죠? 예. 이런 것들이 무상성. 다 이길 수 없는 게 항상 서로 관계가 있잖아요. 계속 이길 수도 있고 또 질 수도 있고 이기고 지고 이런 관계들이 계속 엉켜서 가는 것이 오행의 개념이잖아요. 승리와 패배도 똑같다는 거예요. 항상 이길 수도 없고 항상 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일월유사생, 일유단장, 해가 길고 짧은 것처럼 달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 상황을 잘 보고 허와 실을 또 분별해서 주도권을 늘 내 편에 오게 되도록 올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런 것들이죠. 서로 죽일 수 있고 서로 또 살릴 수 있는 관계. 오행. 허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승리와 패배는 순환한다. 영원한 승리도 영원한 패배도 없다. 이것이 허실입니다. 그 주도권은 늘 여기서 존재한다. 주도권을 늘 잃지 않도록 노력하라. 이해되셨죠? 가장 중요한 허실을 지금까지 다루었습니다. 시계편, 작전편, 모공편, 군형편, 병세편, 그리고 허실까지 왔습니다. 쭉 이제 쭉 내려가는 거 금방 끝날 거예요. 금방. 이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제가 연결해서 할 겁니다. 군쟁.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쟁투하는 거예요. 왜? 이기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군대가 쟁투한다. 군쟁, 다툰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손자가 말할 때 용병지법의 장수가 임금에게 명령을 받고 원정 가자, 원정 가라 명령을 받고 병사들을 모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진영도 꾸리고 그러고 난 뒤에
군대를 가지고 쟁투하는 것, 승리를 쟁투하는 것은 참 어렵다 그 말하고 있어요. 어렵죠. 실제로 이제 부딪혀야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오위직, 이환위리란 말이에요. 돌아감으로 직행을 삼고 환난, 걱정, 근심, 불리함을 이로움으로 삼는 것, 이렇게 해야지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 유명한 우직지계를 다룹니다. 우직지계. 이우위직, 이환위리를 우직지계라 부릅니다. 돌아가고 직행하는 계다 이 뜻이죠. 자, 군쟁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빨리 가려고 하면은 보급부대가 못 따라오고, 그 시간도 놓치고,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어요. 보급부대의 문제를 또 따지고 있고요. 보급이 없으면 또 망한다. 뒤에 물자들, 또 먹을 식량들이 잘 뒷받침 안 되면 망한다. 이런 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급이 참 중요합니다. 그 향도를 잘 활용해라. 그 지방에 살고 있는 길잡이, 그 지방을 가장 잘 알잖아요. 이런 내용을 계속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이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지나갈게요. 반드시 이로움에 따라서 움직이라. 군대는 이 거짓말, 이 기만이 많기 때문에 싸우러 갈 때는 이로움을 잘 판단해서 움직이라. 그리고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풍림화산. 바람같이 빠르고 숲을같이 조용하고 불같이 침략할 때는 확 달려가고, 또 산같이 또 움직이지 말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군대가 원정지에 갔을 때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동여산,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 유명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요걸 가지고 이 25자 병법이 나왔어요. 손자병법의 25가 병법이 풍림화산, 해를 넣어줘. 해, 풍림화산, 해, 또 지신인용, 도천지 않고 다 공부하신 거잖아요. 이걸 손자병법의 명부 하나, 둘, 셋을 다 그대로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자기가 만들었고 해서 25자로 제거 병법을 만들어서 소프트뱅크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참고로 아십시오. 자, 이런 것도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면은 나눠주고, 또 영토를 확장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전리품도 나눠주고, 적지에 가서 싸울 때는 계속 나눠줘야 돼요. 성과급. 작전표현도 나왔잖아요. 그죠? 화해 개념. 그래서 우직적이라는 말을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자, 돌아감으로 직행을 삼는 그것은 정말 이것은 승리를 제대로 하는 것인데 어렵다는 거예요. 군쟁. 그렇게 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 방법이 가장 좋지만은 쉽지는 않다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돌아감으로 직진으로 삼는 이 방법들. 다양한 방법으로 주목시키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4가지 다스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 심. 제가 설명할게요. 자, 기를 다스려야 돼요. 사기. 아침엔 사기가 높아요. 오후에는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전에 끝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결정들. 저녁에는 늘어지니까. 이 치기라 그래요. 나는 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기를 다스리고, 사기를 다스리고, 기운을 다스리고, 적은 기를 깨야 돼요. 기. 이해되셨죠?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직은 기를 살리라. 치심이라 그래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마음. 특히 장수들, 리더들에게는 치심을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장수들, 나의 리더는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하고, 상대방 장수들, 리더는 마음을 깨뜨리도록 만들어요. 마음을 취하지 못하도록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체력. 우리 부하들은 체력이 항상 좋도록 만들어야 되고, 상대방은 체력을 깨뜨려야 돼요. 체력이 낮아지도록. 치심, 치력. 그 치변. 당당한 적은 맞이하지 말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에 치변하라. 변화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전쟁하러 가면 여러 가지 상황이 많잖아요. 바뀌고. 그걸 잘 보면서 상황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뜻이죠. 같이 이렇게 연결돼요. 치심, 치기, 치력, 치변. 이 사치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가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우선 장수의 마음, 리더의 마음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그 사기, 전체 기운, 그리고 치력.
힘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요. 체력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이 변화가 있을 때 잘 변화를 보면서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치심, 치기, 치력, 치배는 서로 연결되어 돌아갑니다.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고요. 제일 중심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지,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또 중요한 것, 반드시 적을 공격했을 때 위사필골이라, 포위할 때는요, 도망갈 길을 열어줘야 돼요. 도망갈 길, 필골, 열어주는 거예요. 궁금 물박, 막 궁핍하게 몰려있는 도둑을 너무 핍박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쥐가 물 수 있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그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지에 갔을 때 너무 이렇게 폭이 가득해서 꼼짝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잘했죠. 어디 가도 적과 싸울 때 도망갈 길을 열어줍니다. 한산대첩도 그랬고요. 그래야지 우리 편 피해가 적거든요. 이해되셨죠? 이것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 자보의 개념이에요. 자보.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다치면 안 되니까요. 악자같이 덤비는 적을 만들면 안 되니까요. 자보, 전승. 늘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군쟁 왔죠? 이제 8, 9변까지 갑니다. 9변. 9변. 9변, 9가지 변화인데 사실은 9라는 것은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여러 가지 변화를 지금부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전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자, 이렇게 가장 짧아요. 손자병법 중에 가장 짧아요. 구제편이 가장 길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꼭 지켜야 될 원칙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변칙이 필요해요. 융통성,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군명유서 불수라. 임금의 명령도 듣지 않을 바가 있다. 아이고, 이런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길이라도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고, 군대라도 치지 말아야 될 군대가 있고, 성이라도 공격하지 말아야 될 성이 있고, 땅이라도 차지하지, 쟁투하지 말아야 될 땅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임금의 명령도 듣지 않을 바가 있다. 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임금 말을 거부합니까? 죽죠. 실제로 이순신도 죽을 뻔했잖아요. 부산 출정 거부했다가 군명유서 불수 아닙니까? 그런데 손자가 나중에 전쟁 끝나고 5초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난 뒤에 다시 손자병법을 보완했어요. 그것이 다시 발굴이 됐잖아요. 그게 나오는 말 중에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여기 보면 이 네 가지를 잘 모르고 임금이 명령하면 이것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어요. 그냥 무턱대고 임금 말 내 하고 안 맞다 해서 무조건 거부가 아니고. 이해되셨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변화가 많잖아요. 항상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지자지력, 지론자의 생각에는 반드시 섞여 있다. 뭐가? 이와 해가. 어떤 걸 보더라도 이로움과 해로움을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섞여서 보는 거예요. 다 이롭지 않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다 100% 해롭지 않아요. 잘 섞여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은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일을 보면서 어떤 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이점이 있구나. 그럼 내가 확신이 있잖아요. 또 해로움을 먼저 생각하면 그 근심되는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미리. 그래서 이해는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같이 섞어서 생각하는 이 생각 중요하다는 거죠. 필, 잡, 리해. 자,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아이, 중요한 말 또 나오네요. 용병지법에 무식이 불래 시오유이 돼야. 무식이 불고 시오유서 불가고냐. 적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 말고 나에게 적이 공격할 수 없는 태세가 있음을 믿도록 하라. 좋은 말이죠. 적이 공격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그죠? 적이 공격하려면 하잖아요. 그냥 내가 원한다고 안 원한다고 그거 안 하잖아요. 적에게 달려있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적이 공격하지 않은 것을 믿지 말고 나에게 적이 공격하지 못할 뭔가를 갖추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건 믿을 수 있도록 하라. 확실한 준비태를 갖추고 있으라는 그 뜻입니다. 어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잖아요. 니드의 5가지 위험한 성격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장유오위라 부릅니다. 장 속에 있을 수 있는 5가지 위험한 성격. 첫째,
필사가살입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장수는 가히 죽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돌령. 제가 KBS 1 아침마당에서 1시간 동안 강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걸 가지고 그냥 무작정 그냥 나는 죽어, 난 죽기를 싸우겠다, 이런 사람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성격 나쁘다는 거죠. 두 번째, 반대로 필생가로입니다. 반드시 살려고만 하는 장수 리더는 가히 포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만 살겠다, 안 돼요. 세 번째, 가장 많은 경우에 분속가모예요. 화를 급히 내는 사람은 가히 모멸을 당할 수 있다. 욱 하는 거죠. 욱 하는 거. 욱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욱 하는 거 고쳐야 돼요. 많은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자기 자신도 어렵고 부하들이 정말 힘들어요. 분속가모. 지나치게 깨끗하려는 자, 염결가욕이라 부릅니다. 너무 자기를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가히 욕될 수 있다. 물론 공정해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부정부패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지나치게 그냥 뭐 이렇게 때를 안 묻히려고 그러고 부하들과 같이 안 하고 자기만 이렇게 이런 그 결벽증이 있잖아요. 그건 안 좋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애민가분입니다. 백성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번거로우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번거로우면. 중요한 어떤 지시를 해야 되는데 부하들이 힘들어할까봐 그걸 안 해요. 또 자식이 잘못되는데 꾸짖어야 되는데 자식에게 또 자식이 힘들어할까봐 그것도 말을 안 해요. 그럼 나중에 잘못된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된 백성이 될 수 있잖아요. 잘못된 회사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끔할 땐 따끔해야 돼요. 애민가분,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를 말하고 있어요. 이 5가지 성격은 장수가 갖고 있을 생각이에요. 그런 성격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된다. 구변편의 핵심이 뭡니까? 변화되는 상황을 잘 보고 대처하라.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하라. 5가지 위험한 성격을 조심하라. 자, 이렇게 이제 구변까지 갔습니다. 행문편 가면서 쭉쭉 이제 빨리 끝낼게요. 분속가모. 粉素 다시 可以， 나왔어요. 분속가모. 粉素可以， 제구 행군편입니다. 이제 행군 어떻게 할 것인가, 적지에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형들이 나와요. 사실은 별로 요즘에는 물론 필요한 사람은 하나씩 보십시오. 필요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현재는 별로 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십시오. 군인들은 보셔야 돼요. 군인들은. 자, 이렇게 이제 행군편까지 옵니다. 지형편, 예, 구지편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자, 행군편, 산악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산에서는 어떻게 싸우는 것인가 쭉 나와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보십시오. 예, 하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늪지에서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군인들은 보셔야 돼요. 군인들은 평지에서는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하나씩 보십시오. 그냥 군인들은. 황제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이 옛날에 황제는 굉장히 그 절대 군주, 최초의 군주입니다. 주변의 사군의 왕들을 다 물리쳤던 사람이에요. 이 황제가 했던 병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위치가 중요하다. 군대가 행군하다가 어느 곳에 위치를 해야 되는가, 수경해야 되는가, 햇볕이 잘 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귀, 양, 이, 현, 이런 내용들을 쭉쭉 보십시오. 눈으로 그냥 막 지나갈 거예요. 험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자,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행군에 가다가 약간 이상한 것 있잖아요. 낌새, 무슨 조짐, 어떤 뭔가 이상한 것이 딱 나오면은 그것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왜? 저기 복병, 매복하면 안 되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32가지의 징후포착법이라 해서 나옵니다. 하인리 법칙 아시죠? 작은 대형 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 관련된 소형 사고 29번. 이 소형 사고 이전엔 같은 원인의 사소한 징후들이 300회 나타난다. 1대 29대 300. 유명한 법칙이죠. 그러니까 작은 징후도 놓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저기 조용할 때는 의심해라. 먼지가 움직일 때도 뭔가 의미가 있다. 표정만 봐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저기 분주하면 공격의 때가 온 것이다.
갑자기 뭐 새가 날아가면 거기 뭔가 있다. 잔소리가 많으면 신뢰를 잃는 것이다. 무능할수록 난폭하다. 이런 것도 적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적이 하는 모습을 첩자를 통해서 보잖아요.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앞에까지는 이렇게 32가지 징후를 쭉 설명했어요. 지금부터는 또 중요한 말이 병, 비, 귀, 익다. 사람 숫자만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정, 왜 그런가 하면은 양식이 많이 들자는 거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적정한 숫자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벌을 줄 때는 확실히 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친해졌는데 안 줘도 문제고, 안 친해졌는데 줘도 문제고, 하여튼 상벌은 잘 해야 돼요. 벌은 잘 판단해 줘야 되고, 평상시에 잘 훈련되면 위기 시에도 잘 듣는다는 거예요. 또 평상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평상시 내교 지키는 거, 출퇴근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끝나고요. 10지형 바로 연결해서 갑니다. 이게 9지까지 뭐 쭉쭉 갈 것 같아요. 지형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땅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자, 군인들은 하나씩 보십시오. 하나씩 제 책을 보시고 또 이것을 천천히 보시면서 이런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은 사실은 그렇게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자, 이런 내용들을 쭉쭉 그냥 지형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싸우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쉽죠? 이런 것들. 간부가 함부로 해도 안 되고요. 위험이 없는데 가르치도 못하면 엉망인 부대가 되고 뭐 이런 것들 잘 다스리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결국은 장수의 책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지형이라는 것은 군대가 싸우는 것을 돕는 거라는 것이죠. 지형은 중립이잖아요. 누가 그 지형을 내가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승리는 달려있는 거죠. 여기 중요한 말이 또 나옵니다. 전도필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싸움의 법칙에 비추었을 때 반드시 이긴다고 판단되면 임금이 싸우지 말라 해도 싸워도 된다는 말이에요. 싸움의 법칙, 전도에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면 임금이 반드시 싸우려 해도 싸우지 않아도 좋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싸움의 법칙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고로 진불구명, 퇴불피제, 유민시복, 이리여주, 국지보여라. 나아가도 내 공명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고 물러가도 죄를 피함이 아니다. 오직 백성을 위하고 보호하기 위함이고 임금에게 유리함을 주기 위함이다. 이런 자가 나라의 보배다. 좋은 말이죠. 진퇴에 대한 분명한 그런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나가는 것, 물러가는 것에 대한 기준. 진퇴를 잘해야 돼요. 어떤 인간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냥 지저분하게 자리 지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여기도 중요한 말. 시졸여애자, 유명한 말이잖아요. 병사보기를 내 사랑하는 자식처럼 보라. 그러면 가히 함께 죽음까지 갈 수 있다. 사랑하는 자식처럼 볼 수 있는가요? 여러분의 부하들을. 망나니처럼 키우지 마라. 비호 교자라. 부하를 함부로 그냥 버릇없는 아이처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형을 잘 알고 하면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승지 반야 이게 쭉 나와요. 지형을 모르고 싸우면은 승리 확률은 반이고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요. 지피지기 또 나왔죠. 제3 모공편에 나오는 지피지기. 승리 볼 때 승리는 가히 위태하지 않고 지천지지. 땅과 하늘과 땅을 잘 알면은 승리는 가히 온전할 수 있다.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 하늘의 그 기후 기상과 땅의 그 형태를 잘 알면은 승리는 가히 온전할 수 있다. 지천지지 승례가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도 잘 나가죠? 이제 금방 끝날 겁니다. 이제 제11 구지편도 마찬가지예요. 자, 굳이 원정지까지 가면서 이 환경을 말하고 있어요. 내 땅하고 손자병법의 배경이 된 장수로 임명된 오나라와 볼 때에 초나라까지 갈 때 그 거리가 꽤 되잖아요. 가는 그 거리에 따라서 이 병사들 심리가 달라져요. 그렇죠? 오나라에서 멀어질수록 적지에 가까울수록 이 멀어지는 그런 심리적인 상황을 구주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가장 많은 글자가 여기 있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군인들은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은 필요할 수 있어요. 자기 땅에서는 느슨해져. 왜? 오나라 내 땅에서는 그냥 마음이
느슨해지고 적지에 갈수록 마음이 그냥 조급해지고 겁도 나고 두렵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싸우러 나갈 때 적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라 이런 말도 하고요. 깊이 들어가면 뭉치게 돼 있어요. 침입 적전. 적지에 가까이 갈수록 불안하니까 서로 그냥 단결하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지에 몰아넣으면 죽기로 싸우잖아요. 맞죠? 그래서 또 중요한 것, 절대로 전쟁할 때 점, 미신, 유언비를 제거해야 됩니다. 손자가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참 금상거의라. 이상한 상스러운 것도 제거하고 금지하고 의심되는 것도 제거하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점을 많이 쳤거든요. 점 치고 그냥 운세를 맡기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손자가 벌써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 당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병사 우는 까닭은 왜 울겠어요? 목숨이 귀하지 않아서 우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전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보십시오. 재괴.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 괴. 전제와 조계라는 이 자객이에요. 자객. 그러니까 죽을 땅에 던져 넣으면, 적지에 몰아 넣어버리면 이 전제와 조계같이 이 자객처럼 용감하게 싸울 수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제가 생략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오나라 왕 함녀가 왕이 될 때에 이 전제라는 자객을 통해서 요 자기 사촌형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얘기가 어장금 이 고기 속에 생선 속에 딱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꺼내가 죽이잖아요. 이게 전제라는 자객입니다. 용감하잖아요. 용감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손자병법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제. 그래서 손문은 이 왕 합류를 의식해서 손자병법을 썼다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자병법은 왕 합류를 위한 책이라는 거. 임명받기 위해서, 장소가 되기 위해서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이 집필됐다는 거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제가 생략할게요. 자, 솔년이 나옵니다. 구절편의 가장 중요한 또 말이죠. 솔년. 상산에 산다는 뱀인데요. 사람이 지나가다 머리를 딱 밟으면 꼬리가 달려들어가지고 찔러버려요. 꼬리를 밟으면 머리가 달려들어요. 허리를 밟으면 머리꼬리가 동시에 달려들어서 적을 무찌른다는 전설적인 뱀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서로 단결해가지고 머리, 꼬리, 허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적을 무찌르는 가장 이상적인 조직을 솔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조직이 솔련이 되기 바랍니다. 드디어 5월 동주라는 말이 나왔어요. 오나라 올나라. 오나라 사람과 올나라 사람은 서로 미워한다. 서로 원수간이다. 그런데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을 만나면 서로 좌우손을 서로 간에 서로 연결해 돕듯이 서로 돕지 않겠느냐, 서로 도와서 구하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월 동주 여기서 나오죠. 아무리 말을 묶어놓고 바퀴를 묶더라도요, 마음을 하나로 묶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적지에 갔을 때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런 장수가 정말 잘 싸우는 장수다. 그리고 장수는 속마음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저 속에 뭘 생각하는지 모르게 하라. 때로는 부하를 바보로 만들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험한 것에 투입시켜야 되니까, 죽을 땅에 넣어야 되니까, 이런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 패왕지병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잘 정복하는 왕을 패왕이라 부릅니다. 그 왕이 했던 용병술을 지금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잘 외교관계도 잘 해야 되고, 또 부하들을 험지 죽을 땅에도 몰아넣어야 되고, 또 기운도 높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 투지망지 연우전, 함지사지 연우생, 죽을 땅, 망할 땅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살아날 길도 생긴다는 거예요. 한신이 했던 정경고 배수전이 그겁니다. 이 끝나고 난 뒤에 한신이 했던 대답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 마지막 말이 요겁니다. 자, 문을 다 닫고 있는데 적진에 가면 문을 다 닫잖아요. 그런데 문을 열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적 땅에 갔으니까, 원정지에 갔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저처럼 이렇게 다소곳하게 보여주면 방심하잖아요. 문을 열잖아요. 적이 그 성문을. 그러면 달아나는 토끼처럼 탁 뛰어가서 적을
그냥 부숴버리는 거죠. 시여 쳐내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11구주편이었습니다. 자, 화공편 마지막 이제 용왕까지 갑니다. 화공 제12편입니다. 불로 싸우는 거예요. 특수공격이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뭐 불로 싸울 일이 물론 군대는 있어요. 군대는 필요해요. 민간인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죠. 어떻게 하면 화공의 방법이 나와 있고요. 사람을 태우거나 뭐 물건을 태우거나 이런 부대를 태우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체를 잘 봐야 된다. 하늘의 별자리도 보고 바람도 보고 그렇겠죠. 불을 잘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공격해야 되고요. 상황이 얼마나 복잡해요. 수공이 나와요. 수공은 자, 여기 수공이 나오죠. 수공. 예. 여기서 중요한 것 비류라는 개념이 나와요. 전쟁에서 어떤 것을 취해놓고 잘 이것을 뒷마무리를 안 하면요, 잘못하면 비류가 된다. 돈 많이 들고 시간 낭비한다. 그 뜻이요. 그러니까 이기고 난 뒤에 이제 적지에 가서 이기잖아요. 원정해서. 그럼 반드시 이긴 것만큼의 전리품이 나오면은 잘 이것을 나눠주고 그 땅도 잘 다스려야지 비류, 돈도 허비되지 않고 시간,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것도 허비되지 않는다. 비류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돈과 시간에 대해서 잘 이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래서 비일이 부동이다.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말고 또 얻는 것이 없으면 또 사용하지 말고 전쟁 사용하지 않는 거죠. 위험하지 않은 전쟁하지 마라. 계속 손자병법에는 52번이나 니라는 말이 나와요. 항상 이로움을 쫓아가요. 이로울 때 싸우고 이로울 때 움직이고 이로움을 가지고 또 나눠주고 항상 이로움을 극대화시키고 항상 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가 안 되면 이로움이 없으면 절대로 싸우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신중하라는 얘기하고요. 죽은 날, 한번 망한 나라도 다시 일어설 수 없고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없으니까 정말 현명한 군주나 장수는 이것을 잘 생각하라. 그 나라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안국 전군. 자, 이제 화공 끝났어요. 빠르죠? 마지막 용간편. 용간이 뭐예요? 간첩을 활용하는 거예요. 정보전입니다. 정보전. 빅데이터. 오늘날로 말하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첩. 손자병과 성에 가면요, 빈주시에 아주 멋지게 13개의 성이 있어요. 그 내부에 보면 이렇게 용간편, 각 편마다 다 있는데 마지막이 용간편이에요. 이렇게 간첩 활동한 사람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전쟁은 돈이 많이 들어요. 자, 작전편이 나왔잖아요. 1비 1000금이라 하루에 1000금이 든다. 엄청 돈이 많이 드는데 10만 명을 움직이려면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많은 백성들이 이게 또 돈도 줘야 되고 또 사람도 보내야 되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정보다.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백금, 돈을 아끼지 마라 그 뜻이요. 수년 동안 서로 대치하고 있지만 결국 하루 만에 전쟁의 승부가 끝난다. 전쟁은 끝난다. 그래서 정보가 결정적이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정보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정보를 빼내기 위한 방법을 지금 설명합니다. 5가지 종류. 첫째는 향간, 그 지방의 주민을 이용하는 것. 가장 현명하죠. 다음에 내간, 그 적국의 내간, 관리들을 포섭하는 관리를 이용하는 것. 이런 경우 많잖아요. 반간, 이중 간첩을 활용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간, 거짓 정보를 퍼뜨려 죽는 거예요. 사간. 생간, 살아와서 보고하는 간첩.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정보활동보다 은밀한 건 없다. 맞죠? 무서, 불용, 간약. 간첩이 없는 것이 없다는 말하고 있어요. 지금 간첩 지금 많습니다. 지금 산업 스파이도 많고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정 간첩 해를 수치 많습니다. 정보에도 들어가 있고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군대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간첩 엄청 많다는 거 이런 거 꼭 생각하십시오. 간첩이 활동하지 않는 곳은 없다. 이미 2500년 전에 손자가 말했잖아요.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변 인물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비서, 운전사, 주변 인물을 봐야 돼요. 좋은 것은 상대방의 정보원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반간이죠. 반간.
자, 드디어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 이지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지. 손모는 춘추시대에 살았어요. 하은주나라. 주나라가 하은주가 만들어질 때에 활약했던 정보원을 지금부터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은나라가 만들어질 때, 은나라가 이 상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같은 하나라에 이지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정보통이에요, 정보통. 이 이지를 잘 활용해서 은나라가 일어서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주나라가 일어섰을 때, 이 은나라에 강태공이 살았어요. 여아입니다, 여아. 은나라의 여아. 강태공이 살았어요. 강태공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이 주나라가 세워지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이렇게 이러면 유명한 강태공이죠. 자, 그래서 이 제나라를 강태공이 봉업으로 삼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600년 후에 손모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모는 이 제나라에서 강태공의 병법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병자국지대사라는 말도 거기서 강태공이 썼던 육도에 나오는 그걸 따왔고, 또 부전성의 개념도 사실은 강태공에서 배웁니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죠. 자, 어느 땅에 태어났느냐가 참 중요하고, 누구에게 배우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어구, 손자병법의 마지막 어구입니다. 명군, 현명한 군주와 현명한 장수는 능 이 상지 높은 많은 꾀를 가진 지혜로운 사람을 간첩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한다. 이것이 병사를 일으키는 요체고, 삼군이 모든 군대가 그것을 믿고 움직이는 그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간첩, 정보, 빅데이터. 자, 이제 손자병법을 마무리하면서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자병법은요, 손모가 왕 함녀에게 임용받기 위해서 집필한 의도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손자병법은 오왕 함녀가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왜? 초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은 철저하게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오나라에서 초나라로 그 먼 거리를 원정을 통해서 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산성이라 시계에 나오는 것처럼 이길 확률이 많을 때 나가는 겁니다. 바로 만약에 이길 확률이 적다 하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했다가 나간다는 겁니다. 원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절대로 비겁의 철학이니 방어를 위주로 한다니 절대로 엉터리 같은 해석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원정을 통해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를 적게 해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피지기, 적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나도 알고 부전성, 자보전성의 개념이 나온 겁니다. 나를 우선 보존해야 돼요. 내가 깨지고 내 군대가 깨지고 내 나라가 깨지면서 피해를 엄청 보면서 이기는 것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보전성, 이것은 손자병법 전체를 꿰뚫는 관통하는 핵심 사상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면 손자병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밀착 손자병법,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 직접 부딪히는 40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유용한 책입니다. 계속 많이 보시기 바라고요.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